남자는 비행 중 단지 물 한 모금 마시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손톱이 어둡게 거의 검게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였던 그는 즉시 심각한 저산소증 증상임을 알아챘다.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반응할 틈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놓인 유리컵도 심하게 흔들렸다. 승무원들조차 이상함을 느꼈다. 한 승무원이 급히 자신의 좌석으로 달려가 안전벨트를 매고 승객들에게도 빨리 착석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다음 순간 비행기는 거대한 난기류에 부딪혔고 컵에 담긴 물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기내는 무중력 상태가 되었고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공기의 흐름에 의해 자리에서 튕겨나갔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의자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조종석에서는 조종사가 즉시 긴급 상황을 인지하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다. 기내에서는 자동으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승객들은 허둥지둥 그것을 착용하며 숨을 쉬려 했었다. 하지만 제게 아내는 불운하게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화장실 안에는 어린 소녀가 갇혀 있었는데 난기류로 인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갇혀버린 소녀는 점점 숨이 가빠졌고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의사였던 잭은 힘겹게 승무원 구역으로 이동해 비상 산소통을 찾아냈다. 그 시각 아내 메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잭은 비틀거리면서도 좌석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산소를 공급했다. 다행히 메리는 다시 숨을 돌리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기는 점차 흔들림을 멈췄고 기내 압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7,500편은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기장은 곧바로 상황을 안내했다. 방금 난기류를 통과하는 동안 폭풍을 만나 기체 일부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기압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미 긴급 조치를 완료했으니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승무원들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진공 상태에서 산소 공급 없이 버티다가 입술이 퍼렇게 질린 상태였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승무원은 급히 비상 산소를 찾아 소녀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그리고 기적처럼 소녀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다. 모두가 이제야 재난이 끝났다고 안도하려던 순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처음에는 중년 아저씨 한 명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놀란 승무원은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호출했다. 잭은 방송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사이 아저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그는 자신의 입을 손가락으로 심하게 파기 시작했고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곧바로 그를 바닥에 눕혔지만 잭은 아저씨가 이미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행기 안에서 이유 없이 승객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기장은 곧바로 지상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하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있었다. 결국 승무원들은 사망자의 시신을 비행기 2층 비즈니스석으로 옮기고 담요로 덮어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